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날아온 결혼식 청첩장이 내 발 앞에 구겨진 채 떨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던 자식이 나를 증오한다니.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53세 주부 김미란입니다. 30년간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28세, 작은아들 준호는 25세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이라고 자부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폭발적인 분노 뒤에는 20년 넘게 쌓인 깊은 원망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처럼 주말에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꼭 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만나는 남자친구 얘기를 귀띔해줬기에 혹시 결혼 발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죠. 심지어 그날 아침 제 오랜 친구로부터 수진이와 그 친구의 아들이 약혼 반지를 보러 다녔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까요. 물론 수진이에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건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요.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남편, 저 작은아들 준호가 자리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이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키 크고 마른 체격의 서양인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문신이 잔뜩 새겨진 팔을 드러낸 채 우리 집 거실에 들어섰어요. 수진이의 옷차림도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짙은 화장에 제가 사주지 않았을 법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죠. 이게 누구니? 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마이클이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마이클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종일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수진이와 영어로 속삭이며 키득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진정시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다들 들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희 결혼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했어요. 마이클의 고향이거든요. 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이 남자랑 결혼이라고? 내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정연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연이랑 약혼할 거라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말했어요? 또 엄마 친구들한테 내 뒷조사를 시킨 거예요? 마이클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엄마가 골라준 사람이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니까 좋은 직장 다니니까 만나보라며 소개팅 시켜놓고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 엄마였잖아요. 남편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정연이 부모님과 식장 예약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서는. 그 남자가 어때서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마이클은 뮤지션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3개월 전 클럽에서 만나서. 클럽. 저는 거의 실신할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내가 어떻게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해. 게다가 이민까지. 날 좀 내버려둬요. 수진이가 테이블 위에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결혼식 준비 다 끝났고 비자도 나왔어요. 다음 주면 캐나다로 떠나요. 다음 주라고?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미쳤니?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게 놔둘 것 같아. 정연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다 말씀드려야겠다.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이 외국 남자가 우리 딸을 세뇌시킨 거 아니야? 그때 마이클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딸, 행복, 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왜 매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학원에 보내고 대학은 제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보내고 친구들도 엄마 맘에 들지 않으면 못 만나게 하고 이제는 제 남자친구까지 엄마가 정해주려고 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분노와 상처가 교차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내 인생을 엄마 뜻대로 조종하려고. 난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그런 엄마였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 임신했어요. 마이클의 아이를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보다 제 의견이 항상 우선시되었다고요. 대학 전공도, 취업회사도, 심지어 만나는 사람까지 제가 간섭했다면서요.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우리 가족이 화목했거든요. 물론 가끔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정도였나 싶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었고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이는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수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혼자 낯선 나라에 가서 살게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의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해보자는 생각에 수진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집에 있었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따뜻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정말 가야 하니?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미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제발 제 결정을 존중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 거였어. 엄마가 너무 간섭했니?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기억나요?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음악은 취미로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원하는 경영학과에 갔어요. 그리고 첫 직장, 엄마 친구분이 있는 회사로 들어갔죠. 엄마가 안심할 수 있게.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키가 작다, 직업이 불안정하다, 집안이 별로다. 항상 엄마 기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간섭했던가요? 저는 그저 딸이 실패하지 않길 바랐을 뿐인데.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수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으라고 자랑하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엄마의 소유물인 것처럼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꿈이 있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엄마였나요? 저는 항상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진이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사실은 내 사랑 때문에 숨막혀 했다니.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문득 수진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어요. 수진이의 첫 피아노 발표회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수진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이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일. 하지만 저는 그때 음악은 취미로만 하라고 했었죠. 그 뒤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수진이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저는 엄마가 더 잘 알아라는 태도로 그 의견을 묵살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진은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수진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때로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어. 이제라도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어때? 남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이메일로는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가 너에게 준 상처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오히려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제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캐나다에서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언제든 내가 필요로 할 때 엄마는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수진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시간 괜찮니?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준비한 편지를 수진이에게 건네주었고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저 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캐나다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랄게. 그 순간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포옹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캐나다에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수진이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있다는 것, 토론토에서는 직장 일과 함께 음악 공부도 할 계획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음악적 재능을 더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물론 엄마의 영향이 컸지만 결국 결정은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한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덕분에 이번에 좋은 기회도 얻었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물론 엄마의 영향이 컸지만 결국 결정은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한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덕분에 이번에 좋은 기회도 얻었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딸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낸다는 생각에. 수진아, 혹시 엄마가 가끔 토론토에 놀러 가도 될까?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캐나다에 가게 된 것은 회사 일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토론토에 사는 교포인데 음악을 전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저도 다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 이번에 받은 자보 오퍼도 그 사람이 소개해준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내 남자친구니? 수진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근데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또 반대할까봐 걱정됐어요. 엄마가 항상 좋은 집안,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 중요시하잖아요. 재현이는 음악가라 수입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저는 순간 예전의 습관대로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어떡해라고 말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사람, 재현이라고 했지. 어떤 사람이니? 너한테 잘해?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제 꿈을 응원해줘요.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작곡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단편 영화 음악도 맡았대요. 수진이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데 그 사람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수진이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엄마가 만나주실래요? 사실 재현이도 한국에 와 있어요. 저랑 같이 짐을 정리하고 가려고요.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수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재현이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재현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비록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현이가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항상 수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뵈니까 왜 수진이가 어머님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존경한다고. 그동안 저는 수진이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식사가 끝난 후 재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의 집에는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현이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가 연주한 곡은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배3의 무초였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나 봐요. 연주가 끝나고 재현이는 수진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도 피아노 앞에 앉았고 둘이서 내 손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음악을 사랑했다니, 그리고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진이 연주하는 거 봤어. 정말 재능 있더라. 당신이 더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자책감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수진이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는 거니까요.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재현이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가족들과 수진이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요. 처음으로 제가 아닌 수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 음악, 분위기로요. 송별회 날 수진이는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떠나는데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캐나다 가서도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너무 내 인생에 간섭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내가 내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해. 넌 항상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아이였어. 캐나다에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공항에서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함이 컸다면, 이번에는 딸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더 컸으니까요. 수진아, 자주 연락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달려갈게.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지낼게요. 아, 그리고 재현이 부모님이 다음 달에 토론토로 오신대요. 그때 같이 저희 집들이도 할 거니까 엄마 아빠도 시간 되면 오세요. 수진이와 재현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딸을 진정으로 보내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진이를 제 품 안에 가두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자유롭게 날갯짓할 수 있도록 저는 그저 바람이 되어 그녀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책장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중학교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수진이의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오늘 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을 했다. 정말 기뻤는데 엄마는 왜 1등이 아니냐고 물었다. 더 열심히 했으면 1등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엄마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와서 혼자 많이 울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수진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단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수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학원 가야 한다고 못 가게 했다.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만 매일 학원. 나도 가끔은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슬프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진이의 상처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진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수진이의 작은 행복들을 너무 많이 빼앗아 버렸던 거예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학 원서를 쓰는 날이다. 나는 음악대학에 가고 싶은데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경영학과로 원서를 썼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 그 일기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요? 딸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 기준으로 그 꿈을 짓밟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수진이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참아내며 제 말을 따랐을 뿐.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일기장에서 발견한 내용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제 후회와 사과를 담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 엄마가 빼앗았던 꿈들, 이제는 내가 찾아가길 바라. 엄마는 이제부터 내 모든 선택을 응원할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미안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준호에게도 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잔소리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준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정말 지금 전공이 좋니? 경영학과가 내가 원했던 거니?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경영학과가 더 전망이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했던 실수를 준호에게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엄마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혹시 지금이라도 전과하고 싶니?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정말요? 엄마가 괜찮다면. 사실 저 아직 1학년이라 전과 가능해요. 컴퓨터 공학과로 가고 싶어요. 프로그래밍이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혹시 엄마가 또 다른 부분에서 너를 힘들게 한 게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항상 저보다 수진 누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했어요. 누나는 항상 1등이고 뭐든 잘하잖아요. 저는 항상 누나와 비교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와 수진이를 똑같이 사랑해.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리고 내가 누나랑 다른 건 당연한 거야.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아들이야. 그날 밤 저는 준호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준호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준호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메일 읽고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 일기장은 제가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언젠가 엄마가 읽어보길 바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의 이메일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깨달은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이기적인 엄마였던 것 같아.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어.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거지. 이제 우리 함께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캐나다에 잘 정착했고 회사 일과 함께 음악 공부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전과 신청을 해서 컴퓨터 공학과로 옮기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중입니다. 얼마 전 저는 수진이네 집을 방문하기 위해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수진이와 재현이가 함께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의 음악 연주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수진이와 재현이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수진이는 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자신감 넘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로 가는 길에 수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큰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지역 음악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게 됐어요. 회사 일은 계속하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재현이가 작곡한 곡을 제가 연주하는 작은 공연이 다음 주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오신 김에 들으실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빼앗았던 수진이의 꿈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정말 축하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진이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음악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수진이가 꿈꿔왔던 공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와 재현이는 저희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함께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왜 진작 이 모습을 응원해주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수진이가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예전 같았으면 결혼은 왜 그렇게 서두르니? 좀 더 커리어에 집중하는 게 어때? 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엄마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주 저희는 수진이의 첫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열린 공연이었지만 수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재현이의 곡을 연주할 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때 빼앗았던 꿈을 수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더 행복해요. 캐나다에서의 2주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수진이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준호도 누나를 위해 기뻐해 주었어요. 그리고 준호 역시 자신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준호야, 정말 축하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예전에는 1등은 왜 못했니?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축하해주고 그 과정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수진이와 재현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다시 캐나다를 방문했어요.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제가 정식으로 재현이의 아내가 돼요. 너무 설레면서도 긴장돼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라.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고.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좋은 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점도 있고. 하지만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부족한 사랑의 방식까지도. 결혼식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수진이를 제단까지 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을 진정으로 보내주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제는 수진이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나갈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곧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초기라 확실하진 않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럼 나 이제 할머니 되는 거야? 수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직 비밀이에요. 재현이한테만 말했어요. 엄마가 첫 번째로 알게 될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고마워. 엄마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믿어줘서. 수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요. 엄마도 처음부터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겠죠. 그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엄마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실수와 후회들이 이제는 수진이에게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교훈이 되어 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주변 엄마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고 자신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저는 곧바로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로서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갯짓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라는 걸.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너진 관계도 진심 어린 대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엄마로요. 그리고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제 손자까지. 저는 그들 모두의 인생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니까요.